경찰의 눈썰미로 범인을 잡은 사건인데 현금 7,800만 원이나 훔쳐간 범인을 잡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12월이에요. 지난해 12월에 부산 꽤 됐군요. 예, 지난해 12월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이 건어물 상가 앞인데 지금 건어물 상자를 화물차에 싣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저 화물차 주인이 저걸 일일이 실어가지고 나르려고. 근데 왜 남성이 계속 어슬렁거립니다. 저 동그라미 친 남성. 네. 어슬렁거리다가 주변을 살피고 하더니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저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갑니다. 예. 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저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열려 있는 문으로 운전석으로 들어갔고요. 운전석을 뒤집니다. 안에 뭐가 있나 본 다음에 서류 가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 보니까 운전자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전혀 모르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뭐 서류 가방 까만 거 예. 들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저 서류 가방 속에 7,800만 원이나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예. 저렇게 들고 지금 유유히 가고 있는데 당시에 경찰이 CCTV만 보면 다 동원해서 저 사람을 잡으려고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피해액이. 그렇죠. 저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뭐 단서가 없는 거예요. 저 CCTV 하나만 있고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4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지금 거의 손 놓고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요. 지하상가를 우연히 지금 퇴근하던 경찰이 예. 지하상가를 가는데 뭔가 좀 걸음이 이상한 사람이 보이는데 왠지 그 사람 걸음걸이랑 좀 비슷해 보였던 겁니다. 저 퇴근길에 차이가 우연히 나나요? 예. 예, 형사가 퇴근길에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예. 바로 검문 검색을 했고요. 그 이후 상황을 이제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털이 정모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털다가 이제 보니까는 가방에 안에 돈이 들어있어갖고 더구나 1분 정도 되는 사이에 그 피해자는 그 물건 실어 나른다고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아예 못 보쳐보니까 이분이 영업용 화물 운전하시는 분인데 차가 너무 오래돼갖고 차가 한 번씩 급내로 한 번씩 내다가 차를 바꾸려는데 뭐차 급내가 오면 이제 그때 현금을 바로 지불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오늘 돌려드릴 겁니다. 제가 도와줘요. 6,300 어깨가 좀 거북목이라 해야 되나? 은행 당시에 CCTV를 많이 봐놨고 숙지를 해놨니까는 어제 봤을 때 딱 그냥 보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나 뭐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돈 들어있던 가방을 확인해보자 하니까는 그때 이제 주거가 없으니까는 자기 어디 놔둘 수도 없고 통장도 이제 추수한 지 얼마 안 되고 통장도 못 만들고 이래갖고 휴대폰도 없거든요. 어디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범인을 잡게 된 경위부터 보면 이용혁 교수님, 네. 저희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경찰들은 그것까지도 좀 구별을 하는 능력이 있나 봐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맡은 그 담당 사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CCTV를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계속 추적 수사를 5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행동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다 기억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거나 이러면 비슷하다. 이게 눈썰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네. 조직 몰입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 사건의 용의자는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일반 형사들의 그 특징인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동기부여도 있고 형사에 물론 촉도 있지만 자기가 그 다뤘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당직을 쓰고 퇴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추적 수사를 했던 그 걸음걸이와 상당히 유사하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과학 수사를 한 셈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네. 요즘에 새로 나온 그 과학 수사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 분석법. 이제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돼갖고 그 재작년에 한국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그 집에 이게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CCTV가 있어갖고 걸음걸이 유사한 사람을 특정을 해서 잡았는데 어떻게 본다면 형사의 촉과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걸음걸이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또 결국은 이제 그만큼 형사 업무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퇴근하면서 동료 형사들에게 지원 요청을 해갖고 결국 이제 검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2%에서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할머니가 고속터미널 의류상가에서 뭐 옷 고르는 여성들 상대로 이렇게 그랬죠. 지갑을 쓱 손을 넘어서 했는데 그 경찰이 CCTV를 보고 있다가 할머니의 그 특이한 걸음걸이를 보고 이제 딱 잡았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누가 봐도 이렇게 걸음걸이가 진짜 펭귄같이 좀 특이했었거든요. 근데 저분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봐서는 아무런 차이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눈썰미 좋은 경찰한테 딱 걸렸네요. 그런데 화물차 운전하신 분이
7,8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이 설명해 주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아이러니했어요. 네. 현금으로 서류 가방에 7,800만 원 지금 보시면 저 돈인데요. 저게 지금 그 범죄자에게 회수한 돈인데 저게 6,300만 원이거든요. 네. 다행히 6,300만 원 돌려받긴 했는데 왜 저걸 가지고 다녔는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화물차가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예. 이거를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 신형으로 바꿀 여유는 없고 그래서 중고차로 조금 더 새 중고차로 바꾸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시장에서는 중고차가 나왔을 때 금매로 나오는 걸 바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 금매로 좋은 화물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계속 이 돈을 가지고 다니셨던 거예요. 평생 모으신 거래요. 지금 저 화물차 바꾸려고. 그랬는데 저걸 훔쳐갔으니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습니까? 지금 4개월 동안 경찰은 소식도 없고 그랬겠죠. 예,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7,8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날렸고요. 한 6천만 원, 6,300만 원 예, 회수됐군요. 6,300만 원은 그래도 회수를 해서 예. 오늘 경찰서에 찾으러 가신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요, 김성수 변호사님. 지금 저 범인은 서류봉투가 있길래 가가지고 마치 우발적인 범행일처럼 진술을 하지만 돈이 만약에 있는 걸 알았다고, 거액이 있는 걸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매물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든지 예. 아니면은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획적인 범행일 수가 있고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발적인 범행보다 훨씬 더 처벌이 강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또 관련 사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차를 잠깐 정차해 두실 때 문을 안 잠그고 내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뭐 비슷한 수법으로 물건을 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차에다가 귀중품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큰 돈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시계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근데 이게 유리창만 깨더라도 그냥 다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조심을 하면은 이런 피해가 조금 더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현민 전무 관련 소식은 리포트로 좀 보겠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입국을 했고요.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경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결국 피의자가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광고회사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건을 정식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들을 향해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려 안경과 어깨를 닦았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리컵을 던졌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좀 더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를 상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 전무가 논란이 불거지자 해외 휴가를 떠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변호사를 선임한 조 전무 측은 음료를 뿌린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명 땅콩 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오너 일가의 갑질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그들의 권력, 오너 일가의 오만과 독단을 견제할 만한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 전무가 국적 항공기에 임원을 맡은 것은 불법이라며 진에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